제가 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5분 남으면 운동하고 10분 남으면 책 보라고. 그만큼 저도 시간을 쪼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밤낮 책만 보면 뭐합니까? 책을 봤으면 행동을 해야죠. 제 책상에 오면 옛날에 인터뷰했던 그 기자분이 따간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5분 남으면 운동하고 10분 남으면 책 보라고. 네. 그만큼 저도 시간을 쪼갰어요. CEO 한 시절에 그 뭐 회의와 회의 사이, 업무 사이에 한 10분이 남으면 책을 보고요. 5분이 남으면 스텝바 올라가서 운동하든지 그걸 가능하면 버리지 않고 쓰지만 그러나 또 뭐 퇴근 후에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좀 릴렉스해서 뭐 음악을 듣는다 할 때는 그것도 실제로 또 쉬는 거죠. 그때도 계속 뭐 해서 일하면서 뭐 그걸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일할 때와 쉴 때를 이렇게 잘 구분하고 또 주말 같을 때는 철저히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뭐 캠핑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몇 억 불짜리 프로젝트와 가족의 휴가를 동시에 구상하지 못하면 CEO 자격이 없다고. 일만 하면 일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좀 일원화된 것 같아요. 피트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유능한 과장이 유능한 부장이 못 되고, 유능한 부장이 유능한 인물이 못 되고, 그러니까 조직 내에 그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네, 그게 이제 피트의 법칙인데, 사람이 이렇게 승진하다 보면 자기 능력이 한계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른 또 이제 아티튜드를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책의 힘들이 많고요. 저도 최근에 뭐 책을 하나 썼지만은 저는 그 9년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훅 읽어보게 되면 한두 시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관, 뭐 책을 보는 게 합법화된 도둑질하는 장소로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어떤 코치로 있을 때 인터뷰한 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어떤 작업 하나가 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노자라는 양반은 도덕경 책 하나밖에 없어요. 예, 500자로 된 도덕경 책 하나밖에 없지만 그 책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 배움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그 도덕경 책은 그 노자의 평생에 걸린 하나의 역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짧은 시간에 훔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훔쳐보는 거죠. 합법적으로. 예.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이제 2005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아들러 철학에 기반한 그걸 가지고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아들러가 쓴 책이 아니고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열등감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건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간을 발전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발전해 나와가지고 그 긍정심리학, 그분이 말하는 긍정심리학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습관화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코끼리를 그냥 작은 나무에 묶어서 이렇게 발에 채워놓으면은 코끼리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묶여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 코끼리를 갖다 나무에 묶어놔도 이 코끼리가 그걸 안 자르고 그냥 묶여 있어요. 습관화된 그 체념,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 전에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게 다른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자꾸 책을 읽다 보면 아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아하로 그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따라 해보는 사람이 있고 액션, 액션. 예? 우스갯소리로 액션. 책만 보고 밤낮 책만 보면 뭐합니까? 독서클럽에서 책만 보는 사람들은 나는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책을 봤으면 행동을 해야죠. 예, 그건 저는 아까 책을 많이 봐요. 경영서적만 볼 게 아니라 시도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내 기억의 메모리에 이제 나의 빅데이터로 있다가 내가 어떤 필요한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이게 이제 모여지면서 어떤 솔루션을 가져오고 그 책샘 미하이트의 몰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이제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가수면 상태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평소에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해놓고 내가 몰입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독서법은 이제 저는 휙 봐야 될 책과 정독해야 될 책이 다르다고 봐요. 정독해야 될 제 책을 보면은 밑줄 쳐 있고 여기에 막 색임표 같은 거 막 붙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도 하고 내가 책 쓸 때도 활용하고 하는 거고.
근데 휙 써야 되는 거는 또 책 안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머릿말 보고요. 목차 보고. 목차에서 내가 표시를 하죠. 이건 내가 좀 정독해야 되겠다. 이거 휙 넘어가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휙 넘어가는 부분은 대각선 기법으로 보죠. 이렇게 쭉 키워드 몇 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딱 넘어가고. 정독하는 부분은 진짜 줄치고 뭐 내 의견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읽고. 예. 제가 이제 관심 읽었던 책은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 저는 그걸 원서로 읽었어요. 거기 이제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광고를 보고 그걸 이제 막 다른 장 찾아가면서 이제 막 그걸 다 띄고 나니까 꼭 무슨 뭐 대학 졸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느 원서책도 자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그 발달 과정 뭐 이런 게 굉장히 있었고 이거는 이제 원서 본 건 그건데 번역서로 본 거는 생명조류라고 우리 DNA의 어떤 특질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줬던 그런 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경영 관련해서 마케팅 불변의 법칙 네, 그런 책들 괜찮았던 것 같고 뭐 톰 피터스 그런 분들이 쓴 경영에 대한 책들 그런 것도 다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많이 기록하죠. 책에도 기록하고 뭐 제가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런 후배들한테 내 이런 이거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책도 낸 거지만 그런 것들은 이게 스크랩들을 많이 해놓죠. 뭐 써가지고 한 거와 기사 같이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참고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에 대한 관심 분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경영에 관한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뭐 그 은퇴 후에 전원생활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으니까 뭐 그런 뭐 무슨 파종 그다음에 어떻게 뭐 작물 기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별로 이제 네. 시도 굉장히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네. IMF 때 그 미국에 그때 이제 법인장 할 때인데 뭐 거진 이제 뭐 그 한국은 봉급만 있으니까 뭐 삭감이 되더라도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주재원들은 해외 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고 하면서 뭐 전 직원들이 막 한 40% 정도가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이럴 때 그 직원들을 또 유지하면서 가야 되고 또 재벌회사에 넘어가는 경우도 경험했어요. 저는 LG 반도체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 산호세의 법인장으로 있을 때 이제 IMF도 왔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현대반도체로 그때 넘어갔죠. 그때 빅딜이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있을 때 거기 있으면서 빅딜이라는 나는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무 무슨 문제도 없는데 재벌회사 넘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넘어가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요. 네. 뭐 그런 고비들이 다 있죠. 어떻게 뭐 순탄하게 맞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화신손이라는 회사가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예, 점심 먹고 이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항상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저걸 언제 한번 타볼까? 뭐 그런데 29대인가? 처음 내가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종합상사를 가서 이제 그야말로 뭐 입에 신물 나도록 비행기를 제가 뭐 마일리 합치게 되면 한 500~600만 마일이 될 거고요. 뭐 한 번 나가면은 세계를 뺑 돌고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쓰다가 미국 갔다가 남미에서 일 보고 유럽 갔다가 한국 돌아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뭐 그런 출장도 수도 없었고 3박 5일 출장 이틀은 비행기 안에서 자는 거죠. 네, 뭐 그런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있다가 종합상사로 간 것이 터닝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해외 지사를 나갔던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네. 그다음 이제 어려움을 겪어온 과정들. 그런 아까 이제 뭐 IMF 맞았던 거 또 반도체 그때 총괄 법인장을 할 때 안티덤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사가 무지무지한 관세를 막 부과받을 때 겪어나간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예, 책만 읽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하세요. 책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황금 도깨비 광명에는 없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뭐 읽은 많은 책들을 좀 보면서 행동을 해나가야지. 요것만 하면 다 돼. 이런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으시면 또 모시다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예. 제가 이제 HMM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대상승 갔을 때. 직원들이 슬슬 이렇게 예로부터 피하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 도깨비 아니야. 안 잡아먹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라고. 또 그러면서도 한 얘기는 내가 도깨비가 아니기 때문에 황금 방명에도 없어요.
자, 이게 10년 적자였었는데 뚝딱 하면 갑자기 차근차근 쌓아가야지. 그 요거 탁 하면 뭐 갑자기 흑자 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난 도깨비 아니니까 잡아먹지도 않지만 한군 도깨비 방법도 없고 같이 노력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